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목회자 노후 생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독사학 김천대학교가 최근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의 경영권이 넘어가 기독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말 역사문화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저개발국 어린이를 지원하는 한국컴패션과 역사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컴패션의 과거 역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물건들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사진전, 오래된 물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목회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퇴 목회자 노후 생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건 예장 백석총회가 처음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연금제도 도입을 논의해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우선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장 기본적인 연금 제도이고 또 안정적인 제도이니까 특별히 저희 대표총회님께서 이 국민연금을 먼저 좀 시작해보자. 이것부터 아주 작은 디딤돌부터 시작해보자. 예장 백석총회는 먼저 연금제도를 실시한 다른 교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문제와 고갈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연금이라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앞둔 목회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 운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이 어려웠지만 목회자도 세금을 내면서 가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 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교단과 달리 목회자나 장로들이 기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목회자나 장로들이 연금을 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교단들의 전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지불할 때에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직접 본인 계좌로 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은퇴 목회자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약 300억 원의 연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뒤 생활고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금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석이는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우리도 나를 위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함께하는 너와 내게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립 46년 만에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예장 백석총회. 예장 백석총회는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사학 김천대학교가 최근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경영권이 넘어가 교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독사학들이 이단이나 비기독교 법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사학 김천대학교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의 경영권이 매각됐다는 소식은 지역 교계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김천대 학교법인 이사 8명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를 비롯해 대다수가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신도들이어서 구원파 교리를 전파하는 소위 구원파 사학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청년들입니다. 정당성의 획득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게 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또 찾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인수한다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기독사학이 이단이나 비기독교 계통 법인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성화신학교가 이단 통일교회 통일신학교에 합병돼 선문대학교의 전신이 됐습니다. 대한신학교로 시작한 안양대학교는 2020년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순진리회 성주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기독사학이 이단이나 비기독교 재단에 넘어가는 현상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유재산 성격이 강한 기독사학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물로 나올 경우 부정적 이미지로 포교의 한계를 느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집중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학교를 세우고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빚에 쪼들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떤 틈이 있는 그 학교를 매입을 해서 자기들의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전략적 방법으로, 방편으로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사학들의 연합기관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도 기독사학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오는 27일 초, 중, 고, 대학교 기독사학 교장, 총장 등 330여 명이 모여 기독사학의 설립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수익 사업을 하는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재정 관련된 연구팀들을 구성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세금적인 부분들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살펴볼 계획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계가 함께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 말 역사문화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저개발국 어린이를 지원하는 한국컴패션과 역사자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컴패션은 초창기 후원 광고지, 소식지, 주일학교 교재 등 실물 자료와 디지털 자료 3천여 점을 연내 기독교 역사문화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컴패션이 미국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발행한 컴패션의 뉴스레터에는 기관 소개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실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뿐만 아니라 전도사를 어떻게 양성하였는지, 교회를 어떻게 설립하였는지, 바이블 컨퍼런스와 기독교 서점 운동을 어떻게 벌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컴패션은 1966년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주일학교 교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컴패션의 다양한 역사 자료들이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 전시됩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과 한국컴패션은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1952년 컴패션 설립 이후부터 국내 사역을 철수한 1994년까지의 한국 관련 자료 3,000여 점을 올해 말 설립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으로 옮겨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또 한국 역사에 얼마만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그다음에 오히려 역사문화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컴패션에서 그 많은 자료들이 이번에 함께 기독역사문화관에서 영구적으로 전시되고 이곳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역사문화재단은 현재 한국 컴패션뿐 아니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영등포 산업선교회, 한국 YWCA 등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과도 자료 기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은 교회와 단체들로부터 기탁받은 역사 자료들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잘 보존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역사를 알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 주변 물건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함께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재봉틀 사진입니다. 헤어진 옷에 다른 천을 덧대거나 수선해 입음으로써 버려지는 의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던 물건입니다. 사진 옆에는 재봉틀로 버릴 옷 하나 없던 시절은 궁핍의 상징이었을지, 반대로 의류 재활용 박스에 가득 찬 옷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귀가 담겨 있습니다. 화분 사진은 화분에 담긴 한 줌의 흙과 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우리 주변 물건들의 의미와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묵상해볼 수 있도록 돕는 사진전 오래된 물건 이야기입니다. 작가인 한남교회 김민수 목사의 사진과 글 20여 점이 전시된 이번 사진전은 지나친 소비를 지향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소중함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전시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예장통합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세우맨 나눔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일상 속 물건의 쓰임에 대해 고민하고 지나친 소비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쓰레기를 줄일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건을 선택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오랜 동안 자기 마음을 연결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권면을 좀 하고 있어요. 산림은 친환경 용품 사용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전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칫솔이나 수세미와 같이 일상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너무 커서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쓰레기 문제 해결의 제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우리 주변 물건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오래된 물건 이야기 사진전과 제로 웨이스트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와 카페 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기은실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사망자의 신원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과 안전에 대해 더욱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은실은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주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신대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 제32대 이사장 취임식이 오늘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찬우 신임 이사장은 교단과 협력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진리, 자유, 평화,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찬우 이사장은 한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 정락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해 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YWCA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위해 십자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만드는 김홍한 목사의 십자가 작품 60여 점을 전시하고 신앙 강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 전시회 구경을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십자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구나. 성도들이 십자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반야월 교회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50여 명을 초청해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평균 연령 90세를 넘긴 참전용사들을 태극기를 흔들며 맞이하고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6.25 전쟁 74주년을 기억하면서 그 참전용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끝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전주 성암교회 조규성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조규성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돕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연합회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삼남연회는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원로 목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동지방과 울산, 제주지방회가 주관했으며 정동준 감독이 예배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